안녕하십니까, 심사장입니다. 영상이 길어가지고 좀 지루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아래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싶으신 것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식세기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혼 부부이거나 설거지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주 잘 오셨습니다. 삶의 질이 바뀌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갖춰야 될 거는 거의 다 갖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무선 청소기, 뭐 건조기, 뭐 에어드레서, 뭐 얘네들도 있으면 엄청 좋죠. 근데 그 기쁨이 오래는 안 가요. 뭐 일주일? 한 2주일 정도면은 그냥 뭐 있는 게 당연해지고 편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식세기는 달라요. 지금 한 5, 6개월 사용 중인데 식세기한테는 정말 항상 감사해요.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식세기입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요. 삼성 제품이고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 6인용 열풍 건조 모델이에요. DW3012-305번인데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열풍 건조가 되는 거랑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열풍 건조가 있는 모델, 제가 산 거는 품번이 305로 끝나고 열풍 건조가 없는 모델은 품번이 300으로 끝나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열풍 건조냐 그냥 일반 건조냐 이게 고민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열풍 건조로 사세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목차입니다. 첫 번째, 부부싸움 종결 아이템. 두 번째, 카운터탑 괜찮은 건 아니야. 세 번째, 쿠쿠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제품이 있던데. 그리고 네 번째, 삼성 기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이유는, 다섯 번째, 열풍 건조가 고민이시라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용 팁, 그리고 이 뭐 구동 방식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시면 안에 이제 매뉴얼이 없어요. 다운받아갖고 그 제품 설명서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매뉴얼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댓글이랑 더보기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요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이 식기세척기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도 궁금증이 조금 남았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왜 이게 부부싸움 종결 아이템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부부가 설거지 때문에 1년에 365일을 싸웠거든요. 왜 먹자마자 설거지 안 하냐, 왜 자꾸 설거지 쌓아놓냐, 좀 이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뻔한 레파토리로 저희 부부도 많이 싸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싱크볼에 냄비가 2개, 3개 막 쌓여 있으면은 너무 빡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냄비, 그냥 좀 부피가 큰 애들 있으면 그냥 열받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셋집이기 때문에 빌트인은 당연히 뭐 안 되고, 설치가 따로 필요가 없는 카운터탑 제품,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고 쓰는 카운터탑 제품들은 LG 거는 생긴 게 너무 별로예요, 디자인이. 그런데 또 다른 브랜드들은 다 중국 택가리 제품들이기 때문에 카운터탑은 막 그다지 막 끌리지가 않았었거든요. 안 사고 버티고 있던 거지. 그런데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식기세척기가 카운터탑이라도 있고 없고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레알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 첫 번째로 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설거지 하면은 10분에서 한 15분 동안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막 다리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특히 미루다가 이제 설거지 하러 가야지 하는데 와이프가 빨리 설거지 안 해! 이러면은 겁나 빡치는 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식기세척기 이 바구니에다가 좀 테트리스 조금 해주고 문 닫고 버튼 눌러주면은 알아서 뭐 설거지를 해주니까, 와이프랑 뭐 TV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저는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설거지 할 시간에 휴식을 즐기는 거죠. 설거지를 하는 시간에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좋아요. 저희 부부는 이 식세기 돌려놓고 같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사이가 원래도 좋았지만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세랑 가스비가 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실 때요, 따뜻한 물로 해야 이 뭐 기름때나 이런 게 더 잘 닦이니까 뜨거운 물이나 뭐 따뜻한 물로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일러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고, 양이 적으면 15분, 뭐 양이 많으면 30분 정도는 계속해서 이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가스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식세기는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도가 급수가 돼서 안에서 전기로 물을 데우기 때문에 가스를 전혀 쓰질 않습니다. 도시가스 앱에서 확인 한번 해보니까 작년 대비 평균적으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절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설거지할 때 또 뭘 많이 쓰죠? 물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평균적으로 설거지할 때 물을 80리터에서 100리터 쓴대요. 100리터라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막 감이 안 오잖아요. 2리터짜리 페트 아시죠? 그것만 해도 엄청 무겁잖아. 그거를 50병을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물을 엄청 쓰는 거야. 근데 이 식세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표준 모드에서 10.9리터, 그러니까 대략 11리터 정도 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경제적인 거죠.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가스랑 수도에서 절약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상쇄가 되고도 남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가 더 나오는 게 싫고 막 귀찮으니까 음식을 안 해먹게 되는 거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설거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막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면을 먹더라도 예전에는 설거지를 더 하기가 싫어가지고 냄비채 막 먹었다면은 식세기를 들이고 나서는 그릇에 담아 먹는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예쁜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뭐 담아서 먹는다. 크게 이런 게 막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막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막 혼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뭐 로봇 청소기, 뭐 건조기, 에어드레서 뭐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식세기가 먼저입니다. 아닌가? 좀 고생도 좀 해보고 부부싸움도 좀 해봐야 되나? 카운터탑이 정말 괜찮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운터탑이 중국산 테카리가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안 사고 뻐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도 테카리 제품이 맞아요. 뭐 삼성이라고는 적혀있지만 중국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 버전에는 허접했는데 이게 점점 보완이 돼서 좋아진 건지 원래부터 좋았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 식세기를 이번에 처음 써봤으니까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각 잡고 설거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깨끗하게 설거지해요. 훨씬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카운터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 냄비 4개 가능하고요. 이 냄비 이 길이 이거 넓은 냄비예요. 이거까지 들어갑니다. 테트리스를 잘하면 이 수납 능력이 좋으시면은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 이 식세기가 빌트인 방식이 아니고 카운터탑이어가지고 그 안에가 2단, 3단으로 이게 막 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1단이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저랑 와이프 2인 기준으로는요 충분해요. 아침 점심 먹고 한 번 돌리고 저녁 먹고 돌리고 2인 기준으로 완벽하게 커버됩니다. 심지어 고온살균 모드로 하면은 99.99% 살균도 돼요. 내가 막 각 잡고 설거지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야. 그리고 설거지하게 짜증나는 것들 있잖아요. 냉동실에 얼음틀이라든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메이커라든지 특히 전 이게 짜증나는데 커피 머신 오수통 이거 있죠. 이거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막 미끌거리고 진짜 짜증나는데 이런 것들도 식세기에 넣고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너무 깨끗하게 닦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좀 봐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주부로서 정말 행복하답니다. 쿠쿠에 이 삼성 식세기랑 똑같이 생긴 모델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법 이제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에서 식세기가 중국산 테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뜻 보면 똑같이 생기기는 했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냥 언뜻 봐서는 거의 똑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쿠쿠 식세기는 중국 포산시의 베스트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만들고 삼성 식세기는 중국 포산시의 미디어라는 전자제품 회사가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오토바이 영상을 만들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싸구려고 막 다 쓰레기고 저품질이 아닙니다. 일부 나쁜 한국인들이 이런 중국 회사에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을 주고 싸구려 제품들을 찍어내기 때문에 겉만 멀쩡한 안에는 썩어있는 그 싸구려 제품들을 고급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가지고 중국산 이미지가 나빠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회사의 제품이 나쁘기보다는 무조건 싸게만 만들려고 하고 비싸게 팔아먹는 일부 한국인들이 나쁜 거죠. 삼성이나 쿠쿠나 대기업들이 중국에 제대로 돈을 주고 만든 제품들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쿠쿠께 더 싸요? 판매하는 뭐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쇼핑몰들을 잘 비교해가지고 뭐 할인받고 뭐 쿠폰 막 쓰고 이러면은 쿠쿠가 막 10만원, 20만원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쿠쿠 거랑 삼성 거를 비교하고 있을 때 쿠쿠 거는 안쪽에 필터가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한번 정수해서 깨끗한 물로 설거지를 해주는 모델이었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삼성보다 싸. 삼성에는 없는 기능이 쿠쿠에는 있어. 그래서 이 쿠쿠 걸로 하려다가 최종적으로 삼성을 하게 됐는데 왜 삼성 걸로 했냐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삼성 제품은 안쪽이 전부 다 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데 쿠쿠 거는 보이는 쪽은 스테인리스인데 그러니까 위쪽이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쪽으로는 원가 절감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당연히 식색이니까 좋은 플라스틱을 썼겠지만 아무리 내열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열받았다가 식었다가 열받았다가 식었다가 이러면은 플라스틱이 삭아요. 주부님들은 이 플라스틱이 삭은 게 뭔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식색이 안에 이 수저통도 열 먹었다가 차갑다가 열 먹었다가 차갑다가 이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삭아갖고 약간 갈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찝찝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도 삼성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쿠쿠에서 가지고 싶었던 그 정수 필터 기능은, 저는 식세기에 들어갈 그 급수 라인을 정수기에서 뽑아다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필터 기능도 필요가 없기도 했고요. 집에다가 식세기를 놓으실 거면 우리 집 주방에 맞는 합리적인 식세기로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삼성 기사님이 저희 집에 식세기를 설치를 하러 오셨는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설치했거든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 영상 보고 이거 뽐뿌가 와가지고 식세기 사야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또 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부피가 커요. 설치가 필요 없는 카운터 탑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이 본체 크기가 가로가 55.5cm, 세로가 50cm, 높이가 45cm, 그러니까 최소로 이 정도 기준은 맞아야 돼요. 내가 놓을 때가. 줄자를 가지고 설치하고 싶으신 곳에 가갖고 치수를 좀 정확하게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이 식세기 도어를 앞으로 열지 아니면 뭐 옆으로 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서리 쪽이 싱크볼까지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받침대를 따로 놨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0cm를 띄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열을 먹으면 안 되니까. 식세기가 뭐 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30cm 정도 이격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인덕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격 없이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삼성 기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 제품이 싱크볼까지 튀어나와가지고 놔지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문제가 정수기에서 그 라인을 뽑아서 급수관을 저는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 기사님이 뭐 센터에 전화하고 뭐 센터장에 전화하고 막 그러는데, 삼성 설치 센터에서 그 지침이 있나 봐요. 수도 라인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급수관을 못 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전화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수기에서 이제 라인을 뽑아가지고 설치를 했다가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약간 곤란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냥 놔두고 가주시면 안 되냐. 제가 직접 설치하겠다. 제가 직접 설치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사님들한테는 책임 소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맞다고 하셔가지고 기사님들 보내고 제가 직접 설치를 했거든요. 이 조인트만 있으면 되고요. 정수기 말고도 이 수전에서도 이 라인을 뽑으실 수가 있어요. 식세기 대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식세기가 배송되기 전에 미리 구비만 좀 해놓으시면 혼자서도 문제 없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재료들은 더보기랑 댓글란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열풍 건조 모델이랑 일반 건조 모델이랑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열풍 건조 하세요. 열풍 건조 기능을 안 쓰더라도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열풍 건조 모델을 그냥 하시고요. 저도 이거를 사기 전에는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랑 찬바람 나오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10만원 돈 싸니까 그러니까 열풍 건조 안 되는 모델로 살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열풍 건조 되는 걸로 사자고 해가지고 이 모델로 사게 된 건데, 같은 조건으로 열풍 건조를 해보고 일반 건조를 해봤을 때 잔여 물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열풍 건조를 했을 때는 물기가 거의 안 남고, 일반 건조를 했을 때는 잔여 물기가 거의 다 남아있고, 무조건 열풍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정면으로 제품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이쪽 부분이 열풍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나 큰 그릇으로 이쪽을 막으면은 건조가 안 되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간단한 사용 팁이랑 작동 원리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작동 버튼들은 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강력, 급속, 젖병살균, 통살균 모드가 있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모드가 표준 모드랑 강력 모드거든요. 표준 모드는 일반적인 그냥 설거지 있죠. 간단한 식사 끝나고 뭐 밥그릇이나 그릇들, 컵 이런 거 씻을 때는 표준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다 이러면은 강력 모드로 하시면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열풍 건조는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젖병살균 모드나 통살균 모드에서는 열풍 건조가 작동하지 않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냐면요, 테트리스를 해가지고 이 바구니 안에다가 그릇을 다 넣어두시고, 사용할 세제를 이쪽에다가 넣고 닫아주고, 문을 닫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급수 라인을 통해서 본체에 물이 부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다
다 들어가면은 세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퍽 소리가 나요. 그 소리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고장난 줄 알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세제를 넣었던 이쪽 부분이 있죠. 저희가 뚜껑을 닫았잖아요. 세척이 시작이 되면 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세제가 투하가 되는데 퍽 소리가 뚜껑이 열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기가 이제 안쪽을 세척하고 헹굼을 한번 하고 또 한 번 또 온수 헹굼을 하고 기기가 안에 있는 물을 쫙 다 빼고요. 또 한 번 퍽 소리가 나거든요. 이 식세기 문 있죠. 이 문이 퍽 하고 열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한 1, 2분 있다가 이제 열풍이 나오면서 건조를 시작합니다. 열풍 건조가 끝나면 이 식세기의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그릇을 넣으실 때 테트리스를 잘하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이게 몇 번 쓰시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또 팁을 드리면은 그릇을 노즐 방향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게 배치를. 그릇의 안쪽 방향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칼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큰 칼들은 여기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 안쪽을 보시면 위쪽에도 노즐이 있어요. 회전하는 노즐. 간혹 가위나 집게 같은 게 길어갖고 이 상단 노즐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노즐이 회전을 못하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다 넣으시고 집게나 뭐 수저나 이런 게 닿지 않는지 그 높이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가위라든지 국자 같은 게 식기 바구니 이 틈으로 빠져가지고 하단부 노즐 회전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세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매뉴얼에 그릇을 어떻게 놓는 게 좋은지, 그릇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보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식세기 청소나 관리 같은 경우는 매뉴얼 2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있다면은 이게 컵이나 아니면 뭐 굴곡이 있는 그릇이나 이렇게 고여있는 물은요, 열풍 건조를 해도 그 물이 계속 고여요. 그래서 최대한 비스듬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그냥 넣어요. 물이 조금 고여있어도 정리할 때 살짝 털어주고 건조대에 넣으면 그만이어가지고 대부분 이거를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거를 단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보이고요. 그 세제 같은 경우는 개구리 모양 세제를 많이들 쓰시길래 저도 써봤는데 좋기는 좋은데 그 대용량 식세기 전용이어갖고 잘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막 가루도 떨어지고 막 짜증나갖고 그 LG에서 나온 게 있어갖고 한번 써봤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좋았어요. 이 자국도 훨씬 덜 남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세제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더보기랑 댓글란에 남겨놓을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설거지 때문에 싸우고 계신다거나 다투고 계시다면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사세요. 식세기. 식세기 돌려놓고 영화 한 편 때리세요.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